매일 마시는 녹차, 커피보다 위험하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녹차 한 잔을 즐겨 마시고 계신가요? 커피보다 몸에 좋다는 말에 녹차는 마음 편히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40년 넘게 믿어왔던 녹차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매일 마시던 녹차가 여러분의 뼈를 녹이고 심장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치매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녹차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남은 30년 건강 수명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녹차, 무엇이 문제인가요? 녹차는 사실 수많은 효능을 가진 좋은 식품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은 암을 예방하고 폴리페놀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죠. 하지만 모든 좋은 것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녹차에 숨겨진 몇 가지 요소는 65세 이후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녹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탄닌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철분과 찰싹 달라붙어 체내 흡수를 막아버립니다. 철분이 부족해지면 온몸의 산소 공급이 어려워져 빈혈이 생기고 빈혈은 심장을 무리하게 만들어 심부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뼈를 녹이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녹차를 너무 많이 마시면 골밀도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녹차의 카페인과 탄닌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 여성 10명 중 6명은 이미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데 녹차를 매일 마시는 습관은 뼈를 더 약하게 만들어 골절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녹차 카페인, 커피보다 적다. 많은 분들이 녹차는 커피보다 카페인이 적다고 안심하고 마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충격적이게도 녹차에는 커피보다 훨씬 많은 양의 카페인이 숨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약 95mg인 반면 녹차 한 잔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무려 100에서 130mg에 달합니다. 이는 커피보다 최대 40%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녹차를 마시고 밤에 잠을 설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감을 느끼신다면 바로 녹차에 들어있는 과도한 카페인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불면증이 심해지고 밤에 충분히 쉬지 못한 뇌는 노화가 가속화되어 치매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녹차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녹차를 피해야 하는 사람과 주의해서 먹는 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녹차, 이런 분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녹차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지만 특정 질병을 앓고 있거나 특정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혈이 있거나 철분 보충이 필요한 분입니다. 녹차의 탄닌 성분은 철분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복용하거나 빈혈이 있는 분이라면 녹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골다공증 환자 또는 뼈가 약한 분입니다. 녹차의 카페인은 칼슘 배출을 촉진하고 흡수를 방해해 골밀도를 낮춥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처럼 뼈가 약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간 질환자입니다. 녹차의 주요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800mg 이상의 고용량 카테킨을 섭취하면 간 손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간 질환을 앓고 있거나 간 기능이 약한 분들은 녹차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신장 질환자입니다. 녹차의 이뇨 작용은 몸속 수분을 배출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탈수 위험이 있으므로
녹차를 물 대용으로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임산부입니다. 녹차의 카페인은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유산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임신 중에는 녹차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 장애를 겪는 분입니다. 녹차의 카페인 함량은 커피 못지않게 높습니다. 카페인은 숙면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불면증이 있거나 잠을 푹 자지 못하는 분들은 오후에는 녹차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입니다. 녹차 속 카페인은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약하거나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 환자입니다. 녹차의 탄닌과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을 유발하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특히 공복에 녹차를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사람입니다. 녹차는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효과가 있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수술 2주 전부터 녹차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는 갑상선 호르몬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물인 신지로이드를 복용하는 경우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약효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약 복용 후 최소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녹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11번째는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입니다.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할 때 녹차를 함께 마시면 약물의 효과가 감소하거나 근육통 같은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녹차, 이렇게 마시면 안전합니다. 위험성에 대해 알았더라도 녹차의 항산화 효과는 포기하기 아쉽죠. 녹차의 장점만 취하고 싶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식사 전후 1시간은 피해야 합니다. 우선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탄닌 성분을 줄이기 위해 식사 전후 1시간 동안은 녹차를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하루 2잔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과도한 카페인과 탄닌 섭취를 막기 위해 하루에 마시는 양을 2잔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짧고 연하게 우려내는 것이 좋습니다. 7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30초 정도만 짧게 우려내세요. 이렇게 하면 카페인과 탄닌은 적게 추출되고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차갑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를 뜨거운 물에 우리면 카페인과 탄닌이 더 많이 용출됩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싶다면 냉침해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좋다고 믿었던 녹차가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아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녹차를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현명하게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빈혈, 골다공증, 수면 장애 등 특정 건강 문제가 있다면 녹차를 잠시 멀리하거나 섭취량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상식을 점검하고 내 몸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